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밥값은 제가 여기서 앞에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AFib 있는 환자에서 PCI를 할 때 어떻게 항혈전제를 쓰자는 거고, 사실 한 3, 4년 전에 약간 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에비던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 지원을 해주시는 다이치상교 릭시아나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아마 재작년에 제가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안 페이션트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의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페이퍼가 하나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노악 중에서 이런 다양한 환자 특성에 따라서 가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으로 쓸 수 있고 에비던스가 있는 것은 이제 에독사반, 릭시아나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더리 페이션트들, 고령의 환자들이 심방세동이 많고 또 고령의 환자들이 블리딩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많으니까 그런 환자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85세 이상이 되더라도 적어도 와파린에 비해서 에독사반을 30 또는 60mg 썼을 때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에피커시는 안전하면서 블리딩 역시나 와파린 대비 확실하게 유의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저희가 이만큼 노악을 광범위하게 쓰는 그런 에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도 그게 7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80세 이상이거나 블리딩을 줄여주면서 넷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해준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모든 노악이 다 동일하냐? 특히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뭐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리보락사반을 쭉 살펴보더라도 뭐 통계적으로 이제 다 클래스 이펙트이긴 한데 이제 에독사반이나 아픽사반 같은 경우 이런 고령 환자에서 조금 더 세이프하다는 그런 측면들이 보인 바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페이퍼들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이 80세 이상의 엘더케어 연구를 통해서 80세 이상의 환자에서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에피커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보시면은 엠볼리즘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 15mg만 써도 확실하게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있고 블리딩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그런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브그룹 등을 분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90세 이상에도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고 그런 환자들조차도 굉장히 뭐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 환자에서 따로 이제 그런 섹션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노악 중에서 아픽사반과 에독사반은 고령 환자에서 와파린과 비교했을 때 출혈이 적다. 그리고 엘더케어 AF 연구를 통해서 에독사반을 15mg 쓰는 것도 괜찮은 치료 전략이 되겠다. 특히나 프레일한 올드 페이션트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잠깐 또 이제 PCI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99세, 만 99세인 환자분을 이제 무사히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시켜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만 98세인 환자분이 또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80대가 아닌 이제 90대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LA 캐비티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AFib의 프레벌런스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 또 PCI가 필요한 오래 사시니까 또 아테로스클로시스가 진행하면서 PCI가 또 많아지고요. 근데 이렇게 PCI를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약들을 써서 이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면서 MI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예방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티플레이틀렛과 안티코아듈레이션을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막 트리플 테라피, 노악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다 쓰던 트리플 테라피가 한 5, 6년 전까지 확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더블 테라피라고 하는 노악과 P2Y12 이니비터 싱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4, 5년 전에 이미 일어났고 그렇게 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항상 PCI를 했을 때 항혈소판제를 쓰는 거, 심방세동을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를 쓰는 것들이 같이 쓰면은 확실하게 블리딩이 높고 어느 한쪽을 쓰면은 좀 반대쪽에 에피커시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약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항혈소 판제도 포텐탄 P2Y12 이니비터도 있고 노악도 네 가지에다가 와파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하다 보면 이제 수백 수만 가지가 있다고도 이제 뭐 예전에 그 저희 그 국내 TCT AP 때 한번 오셨던 그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1년 동안의 그 랭스까지 고민을 한다면은 약 280만 가지의
그런 레지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치료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 그냥 평범한 환자들에서는 아스피린 플러스 OAC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6개월까지 쓰는 것이 거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2020년부터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트리플 세라피는 1개월까지만 써라라고 되어 있었다가 AFib 가이드라인에서도 1개월에서 뭐 조금 더 이제 뭐 오래 쓸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페리 PCI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냥 입원 기간 동안만 쓰고 아스피린은 중단하고 더블 테라피,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와 P2Y12 이니비터만 써라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세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엔트러스트 AFib PCI 연구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연구 자체는 이제 에독사반 베이스드 아니면은 와파린 베이스드 안티스롬보틱 레지멘인데 거기다가 이제 안티플레이틀렛을 어떻게 섞을지에 대한 그런 비교했던 RCT가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란셋에 실렸던 연구가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있는 그냥 AFib 환자들에서 PCI를 하고 나서 약을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 본 건데 약 1,500명을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일단 에독사반 베이스는 에독사반 60mg에 P2Y12 안타고니스트인 클로피도그렐을 사용을 했던 환자들이고 또는 뭐 연구 자체에서는 프라수그린이나 티카그렐로도 일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또 반대쪽 군에는 와파린을 쓰면서 P2Y12 안타고니스트를 쓰는데 여기에 또 신기하게 1개월 이후에는 아스피린도 좀 갖다 붙이는 약간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노악 더하기 P2Y12 이니비터, 와파린 더하기 P2Y12 이니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환자들이 이제 12개월간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구 자체가 처음에 이제 non-inferiority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입증이 되면 이제 superiority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설계가 되었었고 그 결과를 보시면은 환자들이 이제 메이저 또는 이제 뭐 클리니컬리 한 significant bleeding을 보인 측면이 한 1년 시점에서 확실하게 에독사반 레지멘, 에독사반 P2Y12 이니비터 썼던 군에서 약 한 난인피리어하게 통계적 그 수치상으로 확실히 줄어들고 이제 난인피리어하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수피리어리티를 입증을 했을 때는 이제 수피리어하지는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와파린 예전에 쓰던 이제 와파린 베이스드 트리플 테라피에서 이제 노악 베이스드 듀얼 테라피가 조금 더 확실히 블리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클루전으로 인해서 AFib이 있으면서 PCI를 시행했던 환자에서 이제 풀도스 에독사반 60mg 더하기 이제 P2Y12 이니비터가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썼던 이제 트리플 테라피보다 난인피리어하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메인 에피커시 뭐 여러 가지 그 이스케믹 이벤트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표를 잠깐 보셨으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스피린은 한 3, 4일 쓰고 끊으면 되겠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이 엔트러스트 AFib-PCI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제 카플러마이어 커브를 보면은 30일 이내에는 이 파란색 선이 에독사반 레지멘인데 조금 더 높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제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도 에독사반을 쓰는 게 오히려 트리플보다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이제 뭐지 싶은 그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2주의 랜드마크 애널리시스를 해보게 되면은 2주까지도 에독사반 레지멘이 조금 더 이제 이벤트가 많은 것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와파린을 쓰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PCI 하는 요 페리 PCI 피리어드에는 저희가 펑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와파린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시 INR 맞춘다고 쓸 텐데 그런 초기 환자군에서 이제 INR이 2가 안 되는 테라피틱 레인지에 들어가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에독사반은 한 2, 3일 정도 먹으면은 충분히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이펙트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에독사반 베이스드 레지멘이 조금 더 이제 블리딩이 많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 INR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2주 이내까지는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이제 INR이 2가 안 되는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그런 여러 스트로크 프리벤션 측면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아스피린을 진짜 2, 3일 쓰고 끊을 것인지 뭐 한 2주는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엔트러스트 AFib-PCI 말고 다른 노학들도 비슷하게 이런 AFib 있으면서 PCI를 시행하는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RCT 연구들을 진행했었고 연구 자체는 크게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CI를 시행하는 AFib 있는 환자에서는 VKA,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preferred oral anticoagulan트가 되겠고 더블 안티스로보틱 테라피 와파린과 이제 P2Y12 이니비터 그 중에서도 클로피도그레를 쓰는 것이 트리플 테라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선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근데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와 더블 테라피를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네 가지 연구들의 메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노악과 P2Y12 이니비터가 세이프티,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MI를 프리벤션하는 것,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프리벤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벤트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MI 스텐트 트롬보시스 측면에 있어서 이 네 가지 풀드 아날리시스를 통한 것을 봤을 때는 듀얼 더블 테라피, 노악과 P2Y12 이니비터만 쓰는 것이 조금 더 MI를 많이 발생시키고 스텐트모시스를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사실 MI는 크게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하지 않고 스텐트모시스는 좀 더 많은데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ACS 서브그룹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MI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스텐트모시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늘어나는 것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하이 리스크인 환자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페리 PCI 쓰고 끊으라고는 하지만 스템이다, 난스템이다, 언스테이블 엔자인이다 이런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블리딩 리스크가 많지 않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어거스터스가 이제 아픽사반을 써서 이제 AFib-PCI 한 이후에 이제 비교했던 그 연구인데 보면은 스텐트 트롬보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조금 세게 쓰고 그 이후에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벤트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서 그 아스피린 시점은 개개인별로 환자 배인별로 테일러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거스투스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게 너무 뿌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게 블리딩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메이스인데 그리고 왼쪽이 30일 이내, 오른쪽이 이제 3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아스피린을 쓴 군, 초록색이 아스피린을 안 쓴 군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30일 이내에서는 아스피린을 쓰면은 블리딩은 확실히 더 많아지지만 여러 가지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줄어드는. 요거를 합치면은 그냥 딱 어느 정도 그냥 일찍 두 개가 비슷해지는 게 되겠고 30일 이후에는 아스피린을 쓰면은 블리딩은 확실히 많아지는데 30일 이후에 아스피린 쓰고 안 쓰고는 이스케믹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서 넷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블리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안 써도 좋은 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회사에서 준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 아스피린을 너무 빨리 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30일 기준으로 이제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노악과 함께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쓰는 거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클로피도그레를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그렐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하는데 사실 티카그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앞서 보여드렸던 4개의 이제 랜드마크 RCT에서 포함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 정도가 이제 가장 많았었던 건데 확실하게 티카글렐러와 노악을 같이 쓰면 이제 블리딩 레이트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프라수그렐 같은 경우에는 티카글렐러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없기는 하고 더 적게 쓰긴 했는데 약간 4배까지도 많아질 수 있어서 블리딩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AI한테 입력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하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게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이 또 이스케믹 리스크가 같이 높은 이제 빨간색 군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가 되겠죠. 블리딩 리스크가 높으면서 이스케믹 리스크가 낮으면은 그냥 좀 적게 쓰고 그 반대면은 많이 쓰면 되는데 이제 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이제 꽤 많은 이제 고민이 저희가 실제 진료를 하고 PCI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학 자체가
예술인데 자꾸 환자 수만 의사 수만 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환자마다 그 다양한 베리어빌리티가 있는데 그 모든 베리어빌리티를 통제를 할 수 있다면은 그냥 과학이지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던 뭐 이런 분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결론을 짓자면은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노악과 이런 트리플 세라피를 하는 것은 페이리 PCI 피리오드에만 뭐 길게는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한 달 정도까지 쓰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리즈너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고위험군 하이 블리딩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 에비던스가 또 있으니까 쉽게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